스뱅의 캐릭터 뭐 다들 느껴보시겠지만 스뱅을 딱 한 잔 마셔보면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라이트 바디의 스모키 계열로 구분이 되는 스뱅은 일단 그 엄청나게 화사하고 복잡한 과일향 그리고 꽃향이 꽤 두드러집니다. 지금 먹은 이건 15년 쉐리인데요. 스뱅은 일단 기본적으로 쉐리 숙성이건 버번 숙성이건 긴 발효 시간 때문인지 아주 화사한 과일향과 고급스러운 단맛이 특징이죠. 그렇다고 마냥 가벼운 스카파류와는 다른 게 질감에서 적당히 무거운 바디에 곡물의 텍스처하고 약한 피트가 느껴지죠. 그리고 뜻밖의 매우 섬세합니다. 뭐 저한텐 그렇습니다. 근데요, 스뱅은 스뱅만의 특유한 반전 매력이 하나 더 있죠. 그 화한 맛과 나무 비린내 같은 맛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질감에서 약간 제맛의 텁텁함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서구권의 위스키 애호가들이 쓰는 말 중에 더러운 쉐리 스프링뱅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기서 dirty란 말은 뭐라고 번역을 할지 모르겠는데 스뱅의 dirty니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스뱅을 딱 마셔보면은 그 질감에서 좀 쿰쿰하고 텁텁한 맛이 좀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뭐 중량감이 있는 오일리하고 바디감이 있는 위스키다. 나쁘게 얘기하면 뭐 쇠비린내에 확내 나는 그런 텁텁한 제맛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모틀락처럼 미티한 겸의 쉐리하고 만나면 굉장히 훌륭한 플레이버를 내잖아요. 이 스백의 더티함도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쉐리하고 겹치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플레이버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80년대 출시됐던 60년대나 70년대 빈티지의 스뱅의 전설들이 약간 그런 그 면이 있어요. 좀 뭔가 텁텁하고 좀 쿰쿰한 느낌들이 나요. 근데 그게 뭐 전혀 이제 나쁜 의미는 아니고 보모의 화장품 향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스뱅의 그 더티니스는 쉐리하고 만나면 정말 좋은 환상의 복잡함을 부여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됩니다. 물론 컴플렉스하지 않은 더티는 좀 짜증을 유발하죠. 개인적으로 더티함에 좋은 예는 맥켈란의 파인 앤 레어 옛날 거, 뭐 50, 60년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글렌도로낙 7172 옛날 고숙성 아니면 라프로익, 뭐 블랙 라프로익 같은 다크 쉐리 블랙 보모에서도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요. 뭐 화이트 홀스 시절의 라가블린도 당연히 그런 텁텁한 그리고 약간 쿰쿰한 맛이 있었죠. 또한 브로라나 뭐 올드 70년대 아드백도 그런 면이 좀 있고 뭐 최근 거는 글렌알라키 신케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그런 텁텁한 맛이 쉐리에 같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컴플렉스함을 주고 있습니다. 나쁜 예로는 모틀락 넌쉐리 미티하고 좀 텁텁하죠. 아니면 디젤 맛 나는 70년대 이후의 가르자와 또는 느끼한 저숙성의 벤리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덜티함이 복잡하지 않은 면과 겹쳐서 안 좋은 풍미를 좀 나타내는 위스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덜티니스가 없는 클린한 쉐리로서는 뭐 글렌파클러스 10540 같은 거, 와 깨끗하죠. 복잡함에도 깨끗한데 뭐 쿰쿰하거나 제맛이나 뭐 그런 미티니스가 전혀 없는 짱짱한 쉐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쉐리들이 대부분 그 더티니스가 없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넌 쉐리에도 더티라는 그 표현을 좀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트 앨런, 브로라 같은 경우는 더티하다고 좀 해요. 근데 로즈뱅크에 대해서는 약간 미티하고 육덕스럽다고 하는데 더티하다는 표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약간 피트하고 좀 관련이 연관돼서 느껴지는 위스키 풍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뱅의 더티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뭐 웜텁을 사용해서다, 뭐 증류 방식, 뭐 플로어 몰팅, 긴 발효 시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웜텁을 쓰는 증류소가 다 더티한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플로어 몰팅을 한다고 다 더티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 보면은 이건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경향성은 있겠지만 스뱅의 최근 출시된 요새 제품들은 이런 더티함이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프링뱅크의 위스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뱅은 워낙 배치발이 심하고 거대 자본의 기획력으로 운영되는 증류소가 아니어서 오피셜이든 독립병입자 바틀이든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2,000여 병 정도가 출시되었는데요. 증류소 오피셜이 한 1,000병 그리고 독립병입자 바틀이 한 1,000병 정도 됩니다. 나름 오피셜이 많다고 그러는 맥켈란도 한 700여 병 정도 되거든요. 오피셜이. 그러고 보면 스뱅의 오피셜 버틀은 정말 다양한 거죠. 번외로 특이하게 컬렉터 사이에 돌아다니는 증류소 샘플 바틀이 약 한 1,000여 병 정도 된답니다. 이 샘플 바틀들은 2000년도 초에 종료된 프라이빗 캐스크 프로그램으로 뿌려진 그 샘플 바틀입니다. 우선 오피셜 바틀을 한번 살펴보죠. 전설의 위스키란 관점에서 스프링뱅크의 오피셜 바틀은 크게 두 가지의 시기로 나누는데요.
블랙 레이블 100 프루프를 출시했던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 그리고 밀레니엄 바트라고 로컬 발리를 냈던 90년대입니다. 우선 중요한 블랙 레이블 바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레이블은 되게 이렇게 생긴 스뱅의 바틀들을 이야기합니다. 60년대부터 증류소를 재가동한 80년대 후반까지 스프링뱅크의 레귤러 오피셜에 사용됐던 레이블입니다. 대충 구분해보면 목에 이렇게 숙성연수가 있고 블랙 스크류캡은 레귤러 오피셜, 그리고 목에 숙성연수 대신 빈티지가 써져 있고 코르크 캡은 빈티지 오피셜. 대부분 클리어 보틀인데요. 레어템인 녹색이나 브라운 보틀은 60년대에서 70년대 초 보틀입니다. 또 페어 쉐입의 납작한 병이나 세라믹 다수는 일본 시장용으로 주로 출시가 됐고요. 또 레이블 아래에 주황색 비스무리한 이 색의 문양, 이거 스코틀랜드 국화인 엉겅키인데요. 영어로는 시슬입니다. 황금박쥐 아닙니다. 아무튼 이 주황색 시슬은 일반 바틀이고요. 후반기에 레드 시슬도 발견됩니다. 블랙 레이블 레귤러 오피셜, 보통 5년, 8년, 10년, 12년, 15년 이렇게 5가지가 나오고 많은 부분 80년대 초반에 나온 물량들입니다. 46도고요. 거의 다 법원 숙성입니다. 이 블랙 레이블 레귤러 오피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엄청난 평가를 받으며 떡상했죠. 100 프루프, 100 프루프는 블랙 레이블 레귤러 오피셜로부터 파생된 건데요. 78년경부터 스뱅은 특별히 그 병목에 은색으로 숙성연수를 표기한 57도 근방의 쉐리 숙성 한정 바트를 몇 종류 출시했었죠. 요게 이제 10년하고 21년 숙성이었는데요. 숙성연수와 함께 병 아래에 캐스크 넘버가 써있는 시글 캐스크 보틀도 몇 종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82년에 실바노 사마로릴리 형님이 등장하시죠. 특별히 고른 몇 개의 쉐리 캐스크를 섞어서 12년 숙성 그리고 100 프루프라고 표기하고 출시한 2400병의 바틀, 이게 바로 전설의 스뱅 100 프루프입니다. 이 바틀 역시 고숙성 원액을 사용해서 100 프루프를 희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위스키 덕후들의 엄청난 찬사를 받았으며 특히 발랭땅 형님이 위스키 펀 전체에서 두 번째 높은 점수인 98점을 주셨죠. 같은 해 출시된 법원 숙성 10년 57도 이태리 수디 임포트에서 병입한 바틀, 그리고 또 84년도 출시된 쉐리 숙성 12년 57도도 이것도 이제 수디 임포트에서 병입한 건데 떡상을 해서 전설 반열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스뱅은 이 전설의 100 프루프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컴백한 100 프루프 그린 시슬, 100 프루프를 레이블한 가운데 큼지막하게 쓰고 역시 12년 쉐리 숙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100 프루프 57도고요. 이거는 미국 버전 100 프루프 50도입니다. 이 미국 버전 100 프루프는 다크 배치하고 다크 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두터운 더티 쉐리 숙성이고요. 스뱅의 90년대 바틀 중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메카디 형님은 이게 되네? 하시고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숙성을 100 프루프로 또 냅니다. 이건 만나지 않았어야 될 맛을 가진 보틀이었죠. 그린 시슬의 그린색은 후에 CV 시리즈로 이어지고 잠깐 나왔던 쉐리 숙성 13년 그린 바틀, 그리고 현행 15년 그린 바틀로 이어진다고 봐야죠. 다음은 스뱅의 블랙 레이블 빈티지 라인인데요. 블랙 레이블 빈티지 라인은 62년 빈티지부터 스뱅이 증류를 중단한 78년 빈티지까지 있는데요. 목에 빈티지가 써있는 바틀러는 62, 63, 64, 65, 66 그리고 72, 78 총 7가지 블랙 레이블 빈티지가 46도로 출시됐고, 75 빈티지는 빈티지가 목이 아닌 레이블에 표기되어 있는 46도 블랙 레이블입니다. 오피셜 레귤러 시리즈로도 구분이 되는 67 빈티지하고 73 빈티지는 10년 숙성 59도 또는 57도로 목에 숙성연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전설 명주 시리즈입니다. 87년도 이후에는 스뱅 빈티지는 디스틸러리 픽처 바틀 또는 비게스 덤피 시리즈 이런 걸로 나오죠. 페어 쉐입 바틀, 요거는 블랙 레이블의 번외 바틀들입니다. 이렇게 배 모양으로 납작한 병에 병입되어 있는데요. 8년, 10년, 12년, 15년, 21년, 25년 그리고 33년 또 50년 숙성까지 있고요. 일본 시장을 타겟해서 내는 제품군이 꽤 있는 시리즈입니다. 상당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골든 시슬이 기본인데 레드 시슬도 있고 메달이 달린 것도 있고, 이 페어쉐입은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까지 나온 보틀인데요. 블랙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보틀 목에 띠가 있고 블랙 스크류 캡입니다. 아참, 이건 50년 숙성 빼고는 모두 다 43도로 나왔고요. 보틀마다 평가가 조금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100 프루프와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유명한 떡밥이 하나 있는데요. 스뱅은 과거에 스뱅 도수 46도 이하로 떨어진 20-30년 된 고숙성 올드캐스크 원액이 남아돌자 물 대신 이 고숙성 원액으로 희석해서 도수를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뭐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는데 메카디 형님이 예전에 잠깐 언급했다더라 라는 얘기는 있죠. 그 언급에서 46도로 맞추었다는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이게 정확히 어떤 시절 어떤 바틀에 대한 얘기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확실히 대부분 올드스뱅 100 프루프 시리즈나 과거 블랙 레이블 빈티지들이 12년 아니면 15년 숙성치고는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좋고 고숙성의 느낌이 엄청 풍부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럴듯한 도시 전설로 생각되긴 합니다. 스뱅의 전설의 완성이라고 불리우는 로컬발리. 스뱅의 빈티지 시리즈 중에 특별하게 나오는 건데요.